인상이 아주 모르겠어요. 사이비 교수던데? 대학 교수 계속 하고 싶어? 선입견을 모두 버려.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가 철학이지 않습니까? 철학 입문서를 입문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라고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를 드디어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광고주. 무려 철학 학습지를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과 혜택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학습지를 통해 고대, 근대, 현대 총 18명의 철학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비포 애프터? 한번 확인해보려 합니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이렇게 옛날 사진들은 고대 철학자 특징? 또 괜히 잘생겨 보이시고, 제가 그런데 철학서 입문을 여러 번 입문했잖아요. 그 극초반에 나오는 고대 철학, 이분들이 철학은 물이다 공기다 하시는 분들 같아요. 피타고라스, 지름길을 걷게끔 도와주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 국가 쓰고 유토피아. 어머, 나 국가도 있잖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읽지 않은 국가 갖고 있다. 찾다가 서재 위칸에서 발견한 세계 철학사. 50페이지 읽었나? 스피노자. 아, 인상이 아주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하신 분인데, 그쵸? 칸트. 저에게 칸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읽으려는 의지가 여기 인덱스 스티커에서 보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철학책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디선가 칸트가 멋있다고 주워들었을 거예요. 모른다고 봐야죠. 헤겔, I don't know, 베르그송, I don't know, 후설, 야스퍼스, 소리, 하이드거. 대학생 때 철학을 필수 교양 수업으로 들었어야 했는데 교수님이 하이데거 전문가, 전공자셨어요. 그런데 수업을 독일어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게 철학이라면 나 평생 철학 공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해줬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과제로 늘 철학 에세이를 썼어야 했는데 제게 소설 같다는 혹평을 늘 포퍼, 데리다, 니체? 지금 커리큘럼을 보니까 마지막 철학자네요. 아, 진짜 가장 쉬운 입문 에세이 딱 한 권 읽었지만 이렇게 뿌듯할 수가. 네, 여러분,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거 흑역사 되는 거 아니야? 여튼 학습지를 공부하고 제가 얼마나 바뀔지 저의 애프터를 한번 기대해주세요. 가벼운 학습지의 5분 뚝딱 철학 학습지입니다. 가벼운 학습지를 성인을 위한 외국어 학습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꽁돈 버는 부업 학습지, 이색 취미 학습지, 다양한 라인이 있더라고요. 특히 꽁돈 버는 부업, 작사가 데뷔, 웹소설 작가 데뷔, 이런 것도 궁금하다. 이색 취미 학습지에는 대한민국 범죄 사건 추리 학습지, FBI 사건 추리 학습지, 셀프 사주 학습지. 아니야, 잘 골랐어. 5분 뚝딱 철학 학습지가 맞아. 그리고 이름 그대로 가벼운 학습지라는 거 챕터 2개씩 이렇게 분권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가방에다가 쏙 넣어서 갖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서 너무 떨린다.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각 4권씩 구성되어 있고요. 펼치면 철학자의 간략한 프로필, 그의 중요 개념을 키워드로 읽어볼 수 있고, 호흡이 짧은 문장들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고요. 낱말 퀴즈, 대표 사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적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퀴즈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죠? 고대 철학 챕터 1, 2는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거 너무 좋다. 실제로는 큰 돈을 버는 수완을 가지고 있어. 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만물은 물, 최초로 자연현상을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피타고라스를 읽었는데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사이비 교주던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다른 동물로 윤회하여 태어날 수 있다고 채식을 권장했대요. 그러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고선 신에게 감사하다고 소 300마리를 바쳤대요. What? 플라톤! 기억이 안 나요. 청소년 철학 창고.
저를 위해서 지니님이 구매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읽어보면 되지 뭐. 어린 시절 학습지에 낙서하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모먼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 플라톤은 개인이 정의롭기 위해서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이데아의 개념, 이 세상은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다. 그리고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의 모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리스토텔은 오히려 본인의 스승에 반대되는 사상을 펼쳤더라고요. 예술은 아름답다. 또 아리스토텔 멋있다고 느꼈던 게 어떠한 가능성을 지닌 상태, 가능태, 그리고 무언가로 발현된 상태, 현실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어린이는 모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의 답변 딱히 없으나 사랑, 쾌락, 지적 즐거움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게 현재 나의 답이다. 그렇게 고대 철학의 유명한 6명의 철학자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들을 설명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다음으로는 근대 철학 4권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교황청이 데카르트를 화형대에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됐었대요. 데카르트 특이사항.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 호감도 1위, 혁명에 가까움. 로마 교회에서 비호감도 1위, 경멸에 가까움. 칸트는 시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대요. 정확히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나갔는데 한 번 지키지 못했던 이유. 루소가 쓴 에밀을 읽다가. 그런데 학습지의 저자가 말하길 저도 에밀을 몇 번 읽어보았지만 자기 루틴을 깰 정도로 재밌는 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도로 뺐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책의 의미. 순수한 인간 이성을 분석한 결과 인간 이성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다. 제가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수학은 경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자기 확장에 성공하는 순수 이성의 가장 빛나는 신뢰이다. 신뢰. 고대 철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신화적인 것에서 과학적으로 바꾸는 전환이었다면 근대 같은 경우는 사고하는 정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딥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일 기대하고 있는 현대 철학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취향 저격의 철학자 만났어요. 바로 베르그송.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서 계속된다. 만물은 예외 없이 매 순간의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미래는 우연과 새로운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호설도 흥미롭네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믿지 말라. 제가 진짜 갖고 싶어하는 비판적 사고와 탐구적 자세? 언제나 믿음과 확신을 일단 보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 철학이 재밌네. 그리고 지금 철학책 독서 모임 그 책도 함께 읽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근래에 쓰인 철학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에게 큰 관심사. 우리는 어디까지 환대할 수 있을까? 이 혐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논하는 책이거든요. 정말 시기별 철학의 차이점이 이렇게 뚜렷하네요. 확실히 요즘 철학은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을 한다면 이전 철학 내용들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다 보니 되려 쉽게 느껴진달까요?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를 하고 읽고 있는 걸지도. 저의 시대는 아니니까. 나의 감각, 감정, 나의 사고를 이루는 것.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니까 뇌가 정리되고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요즘 철학을 공부하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하게 그런 날카로운 의견들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현대 철학까지 끝냈습니다. 학습지 이름처럼 하루에 5분씩 했으면 한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양을 4일 동안 몰아서 했더니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철학 역사서를 제대로 스타트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 이제 18명의 철학자 아주 조금 안다고 해도 되겠죠? 그건 또 제 애프터 실력으로 증명해봐야죠. 시작. 쇼펜하우어 대 피타고라스. 쇼펜하우어, 인생은 곧 의지이고 욕망이다. 피타고라스, 사이비, 쇼펜하우어 고르겠습니다. 하이데거 대 탈레스. 만물은 물이다. 그 시절 물론 위대한 사상이었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통 속에 매몰된 세상에서 벗어나 각성하라.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스승이었더라고요. 내돈내산, 읽지 않음.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어머. 이것도 앞장 몇 페이지는 읽었어요. 기억도 안 나. 진짜 겉핥기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헤겔 대 야스퍼스. 헤겔, 변증법. 역사를 통해 스스로 알아가고 절대정신이 되어라. 야스퍼스. 사실 이분이 또 히든 멋쟁이입니다. 이분이 독일인이고 나치 정권 시절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대학 교수 계속 하고 싶어? 그럼 아내 버려. 그는 모든 명성을 포기하고 아내를 선택합니다. 인간은 좌절을 통해 각성하고 초월한다. 실존주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답은 헤겔입니다. 좌절을 굳이 니체 대 소크라테스. 당연히 니체. 칸트 대 아낙시메네스. 만물은 공기냐 아니면 인간은 곧 한계가 있는 이성이냐. 칸트입니다. 여러분 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플라톤 대 데리다. 저는 데리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결정되었다거나 고정된 무엇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라. 도발적이죠. 다음 스피노자,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는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만물의 영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은 언젠가 도전해볼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후설 대 데카르트. 두 분 다 이성을 중시하셨죠. 습관적 이해, 선입견을 모두 버려라. 그래도 이 두 분 저서 중에서 최근에 나온 후설 책이 저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후설 선택하겠습니다. 포퍼 대 베르그송. 둘 다 좋았는데 말이죠.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아니면 베르그 속 실제적 시간은 변화 속에서 체험된다. 그래도 포퍼. 개인주의 짱. 헤겔 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아리스토텔이라고 발음했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영어권에선 아리스토텔이라고 합니다. Aristotle. 니체와 칸트. 뿌듯하게 니체를 선택합니다. 후설 대 포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포퍼.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이성보단 의지와 욕망이다. 쇼펜하우어. 너무 F적인 입장인가? 포퍼 대 데리다. 포퍼. 니체. 3강. 포퍼. 포퍼는 확실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결승전이야. 니체 대 포퍼. 포퍼에 책이 있는지 우선 봐야겠다. 이렇게 좋아요 해놓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런데 칼 포퍼에 책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벼운 학습지 필사 노트거든요. 대표적인 문장들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얘기해야지. 포퍼. 우리들의 지식은 유한할 수 있을 뿐이나 우리들의 무지는 필연적으로 무한할 것이다. 니체. 많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된다. 이게 뭐라고. 망치를 든 철학자. 자발적 긍정에서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설정하라. 니체가 아닌 포퍼를 선택하겠습니다. 행복한 자유주의 짱. 이렇게 철학자 이상형 월드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한 상황입니다. 철학자 월드컵. 저는 18명으로 했잖아요. 사이트 보니까 132명. 철학사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거겠죠? 그래도 이 학습지 통해 저 진짜 용기를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도전해볼까? 너무 웃겨 진짜. 늘 앞부분까지 읽은 저. 딱 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끝났어요. 이러니까 플라톤만 알지. 여러분 이거 운명 아니에요?
저 막 펼쳤잖아요.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포퍼는 플라톤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결코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묻는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우리 세기의 새로운 야만을 불러온 전체주의 체제의 정신적 시조가 아니겠는가. 이거 운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철학 공부를 막 시작하고 싶은데 역사적인 철학 고장은 누가 있는가? 어떤 위대한 담론들이 철학이란 학문을 만들어 왔는가? 우선 한번 가볍게 철학에 발을 넣고 싶으신 분? 또 약 한 달 정도 매일 5분씩 투자해서 지적이면서도 즐거운 취미를 갖고 싶으신 분? 저는 영상 강의 없이 정의학습지만 받아 달려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어려워했던 스피노자, 영상 강의를 통해 더 재밌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학을 학습지로 배우다니. 그럼 이제 구독자 혜택 안내드릴게요. 혜택 1. 할인 쿠폰,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가벼운 학습지 모든 라인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작사가 데뷔 학습지, 미련 한가득. 혜택 2, 구독자 댓글 이벤트. 댓글 남겨주시면 가벼운 학습지 측에서 3분 선정하여 5분 뚝딱 철학 학습지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의 철학 학습지 도전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